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 구도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전히 선두를 지키고 있지만 야권에선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특히 정원호 구청장은 오세훈 시장과의 양자 대결에서도 우위를 점하며 강력한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입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28.7%를 기록하며 2위와 2배 이상 격차를 벌리고 선두에 나섰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13.9%로 뒤를 이었고 서영교 의원과 김병기 원내대표, 전현희 의원이 한 자릿수 지지율로 뒤따랐습니다. 다만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도 40%를 넘겼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8.1%로 오차 범위 밖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가 뒤를 이었고 이 역시 유보층 비율이 40%에 달했습니다. 민주당 내 1위인 정원호 구청장과 오세훈 시장과의 맞대결에서는 정 구청장이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나경원 의원과의 대결에서도 두 자릿수 격차로 우위를 보였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다른 민주당 후보군의 대결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오차 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선 반면 서영교 의원과 김병기 원내대표와의 대결에서는 오 시장이 오차 범위 내 우위를 보였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민주당 후보 간 가상 대결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고 전현희 의원과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KPI 뉴스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ARS 전화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응답률은 5.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양천구가 목동선과 강북 횡단선 재추진을 촉구하는 주민 서명운동을 완료하고 지난 17일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 시작해 두 달 보름간 진행된 이번 서명운동에는 6만 5천 명의 주민이 참여했으며 서명부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양천구는 목동 아파트 재건축과 서부 트럭터미널 개발 등으로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행 예비 타당성 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해 사업이 좌절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의지를 담은 서명부를 관계기관에 보내 사업 재추진을 관철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목동선은 신월동과 목동을 거쳐 당산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이며 강북 횡단선은 목동역에서 출발해 등촌역을 경유해 청량리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은평구가 찾아가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구는 은평구립도서관이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도서관을 통해 도서관 이용이 힘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다양한 독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찾아가는 도서관은 신체적, 사회적 제약으로 도서관 방문이 힘든 이용자를 직접 찾아가 책과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서부 장애인복지관과 연천초등학교 특수학급 등 모두 4개 기관에서 진행됐는데요. 책 읽기와 레고 조립, 신체 놀이, 보드게임 등 다양한 활동을 연계한 체험형 독서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경기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안중근 의사의 유목을 대중에 처음 공개했습니다. 지난 20일 경기도 박물관에서는 안중근 의사 특별전 개막식이 열렸는데요. 특별전은 안 의사의 사상과 철학, 독립운동의 흔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큰 소리로 길게 탄식하며 일본의 멸망을 미리 주문한다는 뜻을 담은 안 의사의 유목도 공개됐는데요. 특별전은 내년 4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김도연 경기도지사는 안중근 의사뿐만 아니라 조국의 독립과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애국지사들을 다 같은 마음으로 기리고 계승하고 존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고향인 해주에서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인 파주 임진각에 안중근 평화센터를 건립하려고 합니다. 독립의 가치, 평화의 사상, 더 나아가서 통일까지 이루는 길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접경도인 경기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데요. 경기도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응해 철저히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은 하루 약 4,735톤으로 이 중 약 13%인 641톤이 직매립되고 있는데요. 도는 우선 공공소각시설을 확충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남 공공소각시설은 지난해 이미 착공했고 수원과 남양주 등 4개 시는 행정 절차를 마치고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오는 2030년까지 공공소각시설 21개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뿐 아니라 민간 소각 및 재활용 시설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와 함께 재활용 시스템 확대 등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구조를 만들 것을 약속했습니다. 경기도가 의정부 법조타운 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신축을 위한 설계 예산 19억 원이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반영됐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도는 이번 예산 반영으로 법조타운 조성 시기를 4년 이상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사법부는 법원 신축을 위한 본격적인 설계를 내년 하반기쯤 착수할 계획입니다. 도 관계자는 경기 북부 도민들의 수건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파란불이 켜졌다며 경기 북부 도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철도노조가 23일 오전 9시부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 대책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먼저 광역 간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 1, 3, 4호선 열차 운행을 18회 늘리고 지하철 전동차 5편성을 비상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시내버스는 344개 일반 노선에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대를 평소보다 1시간씩 연장하고 출퇴근 맞춤버스와 동행버스 운행 시간도 1시간 추가 연장 운행합니다. 서울시는 이 밖에 정류소,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등에서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전달하고 코레일 등 유관기관과 비상수송 대책 시행을 위한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마을버스 업계의 환승 탈퇴 선언 논란을 일단락짓고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에 나섭니다. 서울시와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은 지난 10월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1차 합의에 이어 지난 18일 서비스 개선에 관한 추가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민원을 바탕으로 마을버스 252개 노선을 전수점검했고 내년부터 운행체계를 전환해 정시성과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마을버스 전체 운행 횟수는 올해와 비교해 5% 증가할 예정이며 특히 적자업체 노선은 최대 12% 수준까지 증편될 예정입니다. 기후동행카드 누적 충전 건수가 도입 2년 만에 1,700만여 건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는 72만 명으로 목표치인 5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의 모든 이동수단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요금제 카드입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대중교통요금제 패러다임을 바꾼 데 이어 내년 출시를 앞둔 정부의 모두의 카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광역시도 노선 체계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합니다. 시는 송도 청라 경제자유구역과 계양 테크노밸리 등 개발 계획을 반영해 기존 68개 노선 891km였던 광역시도 노선을 76개 931km로 확대 고시했습니다.
신규 노선은 10개, 변경 13개, 폐지 2개로 전체 연장이 40km 늘어납니다. 특히 송도 국제도시와 계양 테크노밸리, 청라, 서창 등 대규모 개발 지역에 신규 노선이 집중 배치돼 교통 혼잡 완화가 기대됩니다. 인천시는 이번 조정 내용을 통해 내년 상반기 도로건설 관리 계획에 반영하고 스마트 GIS를 통해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오는 2031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 인천 구간에 한 개 정거장을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국가철도공단이 진행한 GTX-B 추가 정거장 신설 타당성 검증에서 비용 편익인 BC값이 대형 투자사업 추진 기준치인 1.0을 웃도는 1.03으로 분석돼 사업 추진이 공식 확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타당성 검증 결과 정거장이 추가로 설치되면 전 구간 일평균 이용 수요가 3,01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GTX-B는 인천대 입구역에서 출발해 인천시청역과 부평역,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거쳐 신도림역과 용산역, 서울역, 청량리역을 지나 남양주 마석까지 82.8km 구간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민자 4조 2,894억 원과 재정 2조 5,584억 원을 합쳐 6조 8,478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역은 인천대 입구역과 인천시청역 사이이며 2,54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시 협약에 따른 원인 자부담 원칙에 따라 인천시가 설계비와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시는 이번 추가 건설되는 역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타당성 검증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내년 말 민간 사업 시행자와 최종 위수탁 협약 체결을 목표로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개항기 인천을 담은 선명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한국영상자료원이 발견한 개항기 영상 가운데 인천의 실제 모습을 담은 가장 오래된 영상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견된 영상은 1908년 초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물로 현재까지 확인된 영상 가운데 인천의 개항장과 원도심 풍경을 선명하게 담아낸 가장 오래된 영상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상의 주요 촬영지는 현 중구 항동 1가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일대와 항동 4가 인천시 건축사회 주변으로 파악됩니다. 인천이 개항 이후 근대적 국제도시로 성장하던 초기 모습과 다양한 문화와 경제적 활력이 형성되던 시기의 도시 풍경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어 역사적,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해당 영상 자료는 향후 공식 행사와 각종 홍보 채널에도 활용해 인천의 역사적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근대기 인천의 도시 발전, 문화 교류, 경제 성장 과정을 조망할 수 있는 자료로서 학술, 교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승객 구호에 나서거나 사고를 예방한 3명의 시민이 올해 지하철 의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박기한, 이우석, 황승현 씨를 올해 지하철 의인으로 선정했습니다. 박 씨는 5호선 열차 방화 사건 당시 승객들에게 화재 상황을 알리고 노약자를 업고 대피하며 인명구호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 씨는 4호선 보조배터리 화재 사건 당시 객실 내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 진압에 나섰고 황 씨는 신당역 승강장 시설물에 불이 나자 소화기로 초동 조치에 나서 피해를 막았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2022년 8월부터 긴급복지 한라인을 운영 중인데요. 운영 3년 3개월 동안 약 2만 6천 명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도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세상을 떠난 수원 새 모녀 사건 이후 긴급복지 한라인과 위기상담 통합 콜센터를 신설했는데요. 지난 11월 말 기준 누적 상담 인원은 2만 6,696명으로 올해만 9,323명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